자, 계속해서 문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선박에 대한 사항인데, 자, 1번의 건축물, 2번 항해 중인 선박, 3번 차량, 4번의 산림. 자, 보기 중에서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2번에 있죠. 선박. 자, 선박 같은 경우는 항구에 묶어놓은 것. 항구에 묶어놓은 것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구에 묶어놓은 거는 대상물이 되지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동의 요구를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단 해당 건축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는 며칠 이내에 회신을 해주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신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 해당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래요?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5일 이내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다음 43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단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게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그렇죠.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다? 50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600 들어가겠고요. 니은에는 50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44번. 자,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거죠. 자, 시장 지역에서 이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난방 같은 거죠. 난방,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가 잘못 출동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얼마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45번.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 바로 100m 이하. 소방 대상물과의 거리가 100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100m 이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 아닌 지역은 몇 미터 이하죠? 그거는 140m 이하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00m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노즐 보세요. 노즐이나 맨홀의 직경이 몇 밀리미터 이상일 경우에 자, 변경 허가를 받냐? 바로 250mm죠. 네,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5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틀린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때 그 건축물의 그 범위 기준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보실게요.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1번이 틀렸네요. 노유자 시설이나 수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예요? 연면적이 자, 1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제곱미터 자, 이상인 경우에 바로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번은 맞죠? 3번.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번도 맞습니다. 2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4번.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번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은 바닥 면적이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인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8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숙박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맞는 거죠? 숙박시설 연면적 600제곱미터 맞고요. 2번,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번도 맞습니다. 의료시설도 마찬가지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3번, 지하구 맞고요. 4번, 길이 500m 이상의 터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터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이 아니라 몇 미터 이상이 됐을 때 1000m. 그죠? 터널은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에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9번.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실게요. 이거는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 자, 이런 거예요. 자, 대지 경계선 안에 자, 건축물이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을 때.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건축물이 자, 2개 이상이니까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게요. 2개의 건물이. 이렇게 자, 하나의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자, 1층. 이런 식으로 자, 층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평거리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어서 1층과 1층이죠. 1층에 있어서는 이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 바로 6미터. 6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층 이상, 여기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냐? 10미터 이하. 10미터 이하인 경우를 바로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구조로. 그죠? 그래서 기역에는 6m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니은에는 10m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자, 뭐라고요?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은 자, 무엇으로 정하느냐? 바로 이런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다음 51번. 다음의 위험물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그러니까 다음 위험물, 4개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적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브롬산 염류. 브롬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몇 킬로예요? 지정 수량이 얼마냐면은 바로 300kg이죠. 네, 브롬산 염류는 300k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황 같은 경우는 100kg. 이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네, 유황은 100kg이고요.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이 지정 수량 50kg입니다. 50kg. 그 다음에 과염소산이 지정 수량 300k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3번의 알칼리 토금속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52번. 소방시설공사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에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수신반, 2번의 소화펌프, 3번의 동력 감시 제어반, 4번 재현설비의 재현구역. 자, 이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거 3개. 이거 3개입니다. 착공신고 대상.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답형 문제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감시 제어반. 이 3가지고요. 재현설비의 재현구역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53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벌칙입니다. 벌칙. 자, 어떠한 사항이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벌칙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그 벌칙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거는 안전거리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1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30m 이상이다. 어때요? 맞죠? 종합병원은 30m 이상 맞는 거고요. 2번.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가스 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고요. 3번. 사용 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이다. 네,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30m 이상이다. 4번이 잘못되었죠? 네, 보세요. 유형문화재나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거리가 30m 이상이 아니고요. 더 길어요. 50m 이상입니다. 50m 이상.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바로 전문 소방시설 공사법의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1번.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똑같아요. 법인도 1억 원 이상이고요.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돼야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 주된 기술 인력은 최소 1명 이상, 보조 기술 인력 최소 3명 이상을 둔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죠? 보조 기술 인력은 최소 3명 이상이 아니라 몇 명 이상이다? 예, 2명 이상이죠. 그죠? 2명 이상이 돼야 맞아요. 틀렸고요. 4번. 영업 범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청비이다. 예,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보조 기술 인력은 몇 명?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56번. 다음 중 소방신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방신호는 크게 4가지 신호가 있죠. 그죠? 4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계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발화신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잘못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화재 위험 경보시. 자, 경계신호다. 1번 맞는 거죠? 예, 화재 위험 경보시에는 경계신호를 하는 게 맞고요. 2번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어떤 신호? 해제 신호. 그죠? 소방 활동이 필요 없으니까 해제 신호 맞고요. 3번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훈련 신호. 맞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훈련 신호 맞고요. 4번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화 신호 틀렸습니다. 여기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은 바로 경계 신호죠. 그죠? 경계 신호예요. 그러니까 경계 신호는 2가지가 있어요. 화재 위험 경보 시에도 경계 신호를 보내고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화 신호는 언제 보내냐? 발화 신호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발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대상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어떤 대상이라고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수련시설, 2번 항만시설, 3번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4번 지정문화재인 시설. 자, 보기 중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수련시설. 수련시설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바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1번의 수련시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58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어디라고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할 사항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2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3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4번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자, 여기 보시면 3번과 4번이 헷갈리죠? 보세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비슷하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심의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3번입니다, 3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3번이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정답 3번이에요. 헷갈려요, 이거. 자, 다음 59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서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잘못된 것은? 자, 어떤 경우예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이거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 한 번 위반했을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한 번 위반했을 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100만 원. 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 그리고 3번 이상. 3회 이상이죠. 3번 이상부터는 얼마냐면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3회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3번 위반했거나 4번째 위반했거나 5번째 위반했거나 전부 다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라고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은 4차 위반했을 때 300만 원이래요. 아니라고요. 4차 위반, 3차 위반도 200만 원, 4차 위반도 20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3회 이상부터는 똑같아요. 전부 다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60번. 소방기본법에 따라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뭐예요? 턱의 높이. 그러니까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 턱을 설치를 하는데 그 턱의 설치 높이는 얼마다? 바로 10cm 이상입니다. 즉 10cm니까 몇 미터다? 0.1m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0.1m 이상 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